군 민간공항 해결을 위한 분수령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영록 전남지사의 무안군 도민과의 대화가 거센 반발 속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목포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을 내세운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고문단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두고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할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라며 비판했습니다. 붕괴 사고로 중단됐던 광주 합동 재개발 구역의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주 거부자들에 대한 강제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분수령으로 관심을 모았던 전라남도의 무안군 도민과의 대화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구민들의 거센 반발로 전남지사와 무안군수의 만남도 불발됐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무안군청이 이른 오전부터 빨간 머리띠를 두른 지역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200여 명이 김산 무안군수와 김경현 의장 등의 도민과의 대화 참석을 막기 위해 입구를 막아선 겁니다. 오전 9시에 시작된 봉쇄작전은 종일 이어졌고 김산 군수는 결국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도 상황은 마찬가지. 도민과의 대화가 열릴 예정이었던 무안 스포츠파크로 들어가려는 발걸음을 지역민들이 가로막았고 밀고 밀치며 1시간을 넘긴 대치 끝에 군수와 의장이 없는 상태로 도민과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를 꺼내지 않으면 행사장에 들여보내주겠다는 범대위 측의 제안에도 김 지사는 거듭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무안의 민간공항, 군공항을 동시 이전하는 문제도 사실은 그동안에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회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또 소통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라남도는 오는 17일 광주시장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할 2차 회동을 예고한 상황. 앞서 광주시도 이번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공식 만남이 결국 불발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해법은 또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방향성을 논의해온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 등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 등으로 문제가 촉발된 만큼 공영제 추진을 제안했는데 감정가 210억 원에 달하는 노선권 매입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지난 9월 활동을 시작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시민공론화위원회. 학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시민 토론회 등을 이어왔습니다. 이들은 석 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을 내세운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목포시 버스 노선이 가지고 있는 중복 노선이나 지나치게 긴 운행 시간 등의 한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시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선행하여 노선 변경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혼합형 운영체계를, 장기적으로는 공사 설립 등을 통한 공영제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완전 공영제의 핵심인 노선권 확보에 대해서는 시민이 용인할 수 있는지가 강조됐습니다. 현재 목포시와 시의회, 업체가 의뢰한 3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나온 평균 매각 금액은 210억 원. 위원회는 태원 유진의 일방적인 버스 운행 중단이 시민에게 미쳤던 피해와 손해를 반영한 추가 협의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210억 원의 감정평가액을 유일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목포시는 해당 금액을 마지노선으로 내년 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 권고안 역시 혈세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투입해 노선권을 확보하느냐가 다시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목포시가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고문단 12인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윤석열 정권을 돕는 것이며 민주당의 분열을 책동하는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규탄문을 통해
민주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신당 창당을 당장 멈추고 민주당과 함께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할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라며 이낙연 전 대표에게 엄중한 판단과 인식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 학생 교육수당이 내년 3월부터 지급됩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도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함에 따라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 1인당 매달 10만 원을, 5개 시 지역과 무안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매달 5만 원을 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전남 학생 교육수당은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농협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누적 2월 되지만 음식점과 교통카드 사용은 제한됩니다. 붕괴 사고로 중단됐던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선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끝까지 이주를 거부하고 있던 일부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철거 작업과 재개발 사업이 다시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구역. 노란 조끼를 입은 용역 직원 수십여 명이 각종 물품을 하나둘씩 건물 밖으로 빼기 시작합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서 이주를 하지 않고 있던 6층짜리 상가 건물과 2층짜리 교회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강제 집행에 돌입한 겁니다. 이 두 건물의 소유주는 감정평가에서 산정된 보상 금액이 낮다며 재개발 조합 측과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판결로 조합 측이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구역의 철거 공정률은 98.3%. 전체 철거 대상 594개 동 중 강제 집행이 진행된 두 건물을 포함해 7개 동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안전입니다. 2년 전 붕괴된 건물처럼 4층 이상인 건물을 철거할 경우 해체 계획서와 안전확보 계획서 등을 제출한 뒤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 3층 이하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구청은 계획대로 철거가 이루어지는지 지역 건축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남은 건물 7개 동에 대한 철거가 마무리되면 대략 4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약 2,998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부분이 철거가 돼야지 아파트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저희가 예상되고 있어서 모두의 안일함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만큼 재개발 사업의 속도가 붙더라도 보다 철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 유통시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도 창고형 대형 유통시설 유치에 나섰는데요. 내년 초에 성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조심스럽지만 결과를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광양시는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의 핵심 상권에 창고형 대형 유통시설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광양시 의회에서 코스트코 유치가 시정 질의로 제기됐고 지난 8월 광양시는 실무 추진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유치 의사를 공식 전달한 광양시는 복수의 후보지를 제시했고 기업 측도 몇몇 곳을 답사한 데 이어 본사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양시는 무엇보다 간소한 행정 절차와 저렴한 부지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철과 석유화학 산단이 밀집해 있는 광양만권은 주변 어느 지역보다 구매력이 높은 상권으로 꼽힙니다. 광양시는 특히 2017년에 개장한 아울렛 매장이 지역 경제에 미친 순기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 지금 상당히 많은 오히려 시너지가 지역 경제에 있다는 것들이 좀 이렇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잘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청고형 유통시설. 또 기존 아울렛과 매장 형태가 겹치지 않는 만큼 새로운 창고형 유통시설도 비슷한 위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는 또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직간접적인 피해 분석과
대책 마련에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게 좀 손해를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유치가 성사되면 지역 그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논의할 예정이고요. 빠르면 내년 초에는 입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광양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대형 창고형 유통시설 유치에 조심스레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남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해남, 완도, 진도 지역 선거전이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출판 기념회를 통해 새몰이에 나설 예정이고 윤재갑 현 의원도 하루 전인 오는 15일 출판 기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과 윤재갑 의원이 지역의 행사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지역 선거전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에는 김병구, 윤광국, 이영호, 정희찬, 장환석 씨 등 민주당 공천을 위해 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도 청산도에 이순신 장군과 진린 도덕의 우정을 기리기 위한 진린 도덕비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은 현재 청산도에 있어야 할 진린 도덕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의해 사라졌다며 청산도에 진린 도덕비를 건립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역사의 장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376회 전남도의회 정례회에서는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자전거를 탄 외국인이 중앙선을 가로지르다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영암군 삼호배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30대 태국인 여성이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여성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여성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